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날씨가 매우 흐리고 이 짜장면들이 보내주는 이 미세먼지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저야 사무실에만 밖에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지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긴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때리는 나라니까 꼭 쓰시겠지만요. 자, 오늘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때려잡기 위한, 해체를 시키기 위한 이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냥 지르면 될걸, 뭔 놈은 또 다음 달 초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죠, 요거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속이 터져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니 여러분, 다음 달에 입장 발표를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은 저 잔머리에 능숙한 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라리 3월 달에 입장 발표를 전격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미리 툭 던져 놓으면 여권에서 4월에 보궐선거인데 그 전에 윤석열이 떠들어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장모권이라든지 마누라권이라든지 또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온갖 방법으로. 윤 총장은 도대체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까? 가만히 있자니 자기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싸우는 척하고 나중에 여권에서 또 쪼여오면 깨갱하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려면 전격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윤 총장 측은 여권에서 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총장직을 걸고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벌써 김이 쫙 빠졌다라고 봅니다. 정말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니까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검찰 사정에 발견한 법조인은 윤 총장이 현재 범여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해체,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공개적 반대 입장 표명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쯤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큼 남았습니까? 7월까지잖아요. 그럼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체가 되면 윤 총장이 퇴임 후에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호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선후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가자는 거죠. 윤 총장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검찰도 살고요. 좀 윤 총장은 기자회견 또는 검사들 대상으로 강연 같은 것으로 입장 표명 방안이 논의 중인 것 같고요. 추미애와 이 윤석열 간의 이 갈등에 따른 문재인 정부 1, 2차 검난에 이어서 이번에 3차 검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측근들이 많이 있는 대전고검이나 대전지검에서 박범계 장관과의 간담회를 대놓고 패싱한 것도 이 윤 총장의 입장 표명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 저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법조인은 이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들이라면서 이 검찰을 껍데기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시도를 좌시할 수 없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가 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이 검찰이 없게 되면요, 가뜩이나 이 검찰이 있어도 각종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정부패가 난무한데, 검찰이 해체가 되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게 자명한 것이고, 이 범죄자들이 우글우글대는 이 난폭한 사회가 될 것도 자명한데, 어떻게 지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들을 덮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파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을 공격할 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적이 방심한 사이에 이 정복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 언제 공격할 거야?
그러면 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진지를 딱 구축해놓고 그 전에 역공을 펼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저들의 포악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현재 총장직을 맡고 있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요, 아마도 윤 총장은 역사의 길이길이 5점이 남을 그런 검찰총장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이 사회에서 왕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얼마 남지 않는 임기에 이 총장직을 걸고 그거 몇 달 더 한다고 영영 왕따를 당하느니 총장직을 딱 던지면서 소신있게 입장을 밝혀야지만 나중에 변호사를 하던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이 뒷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디 용기를 내서 이 한 방 탁 저질러버리고 멋지게 나오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도 하고 비판도 했지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다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홍남기도 그렇고 김상조도 그렇고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액션을 취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문재인 씨가 여기저기 퍼뜨려놓은 온갖 짓거리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보시면요,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이 문재인 씨의 뉴딜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는 김상조도 마찰이 생길 게 분명해요.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이 가덕도 신공항 이 특별법을 두고도 국토교통부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마디로 홍남기도 이 정권의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물러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낙연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김상조도 지난번에 보시면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워크숍 때 그때 문재인 씨가 밀고 있는 뉴딜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정책실장으로서 나중에 살아남겠냐 이 말입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다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뚝이 여기저기서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놈의 나라가 검찰을 해체시키고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짓거리를 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지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검찰 해체로 피해보겠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씨와 그 측근들 그리고 이 정신나간 운동권 깡패들이 질비해 있는 이 민주당 조만간에 검찰개혁으로 당신들이 파놓은 무덤 거기에 빠지는 날이 요즘 국민의힘과 안철수 씨의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야권이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 민생은 없고 맨날 야당끼리 단일화를 놓고 싸우는 기사만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검찰개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 단독인데요. 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1으로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수사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해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검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죠.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100% 전부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런데요. 기존의 검찰에 남겨두려고 했던 6대 범죄 수사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해 현재로 가칭이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넘긴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6대 범죄를 모두 넘기면 중대범죄수사청도 커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청으로 넘길 수도 있고 공수처의 범위를 키워서 6대 범죄의 대상을 공수처에서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결론은 검찰의 수사권을 100% 완전 없애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1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검찰에 두고 몇 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려고 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경찰청에 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선 부서 이름만 바꿔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할 일을 80% 이상이 경찰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은 계속 부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이 줄었으면 조직을 개편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감으로써 할 일이 없어진 부서들은 어떠한 일을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부서 이름만 달랑 바꿔서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권이 넘어갔어도 우린 계속 수사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검찰개혁 시즌2로 검찰 자체의 수사권을 100%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안 되면 자정을 손수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이 한 번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검찰개혁 2단계의 근거를 제공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되도록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요. 가급적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개혁 속도는 더 빨라지긴 할 겁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학의의 출국금지 사건과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김학의 씨는 2013년, 2014년 자신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이 검찰의 증거로 뻔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겨우 4,200만원 뇌물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는 그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나 전부 무혐의 결론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겨우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김학의를 출국금지시켜서 잡아둬서 유죄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 총장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남겨둔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도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방사능 물질이 원전에서 질질 새고 있는데 어디서 질질 새고 있는지도 모르는 월성 1호기를 불법으로 폐쇄한 것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겠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남겨둔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행태를 아마도 민주당이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100%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언제 마무리되느냐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다들 눈 부릅뜨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다 보면 더 그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은 김유진TV가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